노년의 품격 가꾸기요만 1124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1. 머릿말 구로동의 밤길에서 떠오른 생각.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의 사돈 어머님께서 별세하셔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길, 초저녁에 구로동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의 가게 간판이며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모두 중국말이 들려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장례식장까지 20여 분을 걸었지만 한국인보다는 중국인 상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중국인 거리였습니다. 그곳이 마치 한국 속의 작은 중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거리의 풍경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저력과 그들의 오래된 전략적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인의 정신을 지배해온 손자병법 이야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를 번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손자병법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기피해와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와 저명한 국내 교수의 개략적인 견해를 모아서 그 에센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손자는 누구인가 지략으로 나라를 움직인 군사학자. 손자는 춘추시대 제나라 사람 손무입니다. 그는 오나라 왕 함녀의 초빙을 받아 군사를 이끌며 여러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병법은 단순히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를 탐구한 전략의 철학서였습니다. 3. 손자병법을 쓰게 된 동기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전쟁 속에서 손무가 살던 시대는 여러 나라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면 피를 덜 흘리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력보다 지혜, 감정보다 이성, 승리보다 평화를 위한 이김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였습니다. 4. 손자병법의 기본 사상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손자병법의 사상은 세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와 적을 모두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2. 불전이승.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3. 형세와 시세. 형세를 만들어 흐름을 타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인생, 외교, 경영, 인간관계의 지혜로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5. 손자병법의 구성 13편의 지략서.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계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계산, 모공편 싸움보다 지략을 앞세우는 법, 허실편 상대의 약점을 찌르고 내 허점을 감추는 기술, 용간편 정보전과 첩보의 활용, 그 외에도 전쟁의 경제, 지형, 행군, 화공 등 모든 전략적 요소를 세밀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영학, 정보전, 심리전이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 서양의 병법과의 차이, 이성보다 지혜를 중시하다. 서양의 병법, 예를 들어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은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라며 무력과 조직력 중심의 논리적 사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손자병법은 심리와 상황의 변화를 읽는 유연한 사고를 더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병법은 계산보다 관찰, 승부보다 기회를 강조합니다. 이 차이는 오늘날 기업 경영과 외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서양 기업이 분석을 통해 움직인다면 중국 기업은 흐름을 읽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7. 손자병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 1. 고대의 전투 사례. 손무 자신은 오나라의 군사 3만 명으로 초나라의 대군 20만을 무찌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손자병법의 형세를 만든 자가 승리한다는 원칙의 신뢰입니다. 2. 현대 기업 사례. 일본의 소니, 미국의 애플은 경쟁사를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을 썼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도 반도체 초창기에 일본 기업과의 가격 전쟁 대신 미래 수요를 예측해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현대판 응용이라 하겠습니다. 8. 트럼프 대통령과 손자병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거래의 기술 더 아트 오브 더 딜에서 싸움은 준비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손자의 시계편 사상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정면 대결보다는 관세 압박과 협상을 통해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이런 방식의 전쟁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전략은 단기적 압박에는 성공할지 모르나 장기적 구조에서는 중국의 인내력 앞에 완전한 승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9. 중국인의 병법적 DNA와 한국인의 문화적 차이. 중국인은 어려서부터 삼국지, 병법 36개, 손자병법 같은 이야기를 읽으며 자랍니다. 그래서 상대를 속이는 것보다 계획으로 이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반면 우리 한국인은 정면으로 빨리 정직하게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 점이 중국인과의 경쟁에서 종종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계산이 빠른 중국인이 아니라 전략을 체화한 중국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 한국인의 중국 진출, 왜 어려운가?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문을 닫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문제보다 문화의 오해 때문입니다. 중국은 협상도 전쟁이고 거래도 병법으로 보는 나라입니다. 정면 승부보다 신뢰를 쌓고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즉, 손자병법의 불전 이승,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11. 우리가 얻을 교훈. 손자병법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싸움보다 준비가 중요하고 무력보다 정보가 힘이며 성급한 분노보다 인내가 승리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복잡한 세상, 경제 전쟁이든 외교 전쟁이든 손자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2. 맺는 말 싸우지 말고 이겨야 할 때 손자는 말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장수라고. 지금 우리는 총 대신 스마트폰을 들고 칼 대신 데이터로 싸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손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전쟁보다 마음의 평화를, 승부의 집착보다 장기적 안목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 노년이 젊은 세대에게 남겨줄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요? 앞으로 몇 차례 손자병법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상대를 알아야 우리가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옵소서.